알레르기가 흔한 계절 하면 꽃이 피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가을철에도 봄 못지않게 알레르기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가을철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 또 주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오지연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알레르기 질환하면 봄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가을에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죠. 가을에 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을철에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잡초풀과 미세먼지 등에 의해 여러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항원에 의해 코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콧물, 가려움증 및 코막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비염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천식이란 알레르기 물질에 의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예민해지거나 좁아져서 빽빽 소리를 동반한 호흡곤란 및 기침, 흉부 압박감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봄철에는 주로 이제 꽃가루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온이나 날씨가 다르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가을에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질환, 봄철 알레르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봄보다 가을에 알레르기 질환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봄과 가을에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봄에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나무나 수목이고 8월에서 10월 사이 가을에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알레르기는 쑥, 돼지풀과 같은 잡초 종류입니다. 가을철 알레르기 물질인 잡초 화분에서 나오는 꽃가루와 씨앗 종류에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은 봄철보다 가을철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봄이나 가을 모두 원인 항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알레르기 염증 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나 양상은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고 찬바람이 부는 시기여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환자가 감기 등의 감염에 동반되게 되면은 증상 악화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철에는 추웠던 겨울에서 이제 따뜻해지기 때문에 덜하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추워져서 가을철에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주로 비염이나 천식 등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요즘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가을철 알레르기성 질환의 경우에는 초겨울 감기와 증상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비염이나 천식이 똑같이 기침이나 가래, 콧물 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환절기 때 증상을 동반하고 재채기나 콧물, 가려움, 코막힘, 그리고 특히 천식에서는 가슴 답답함이나 쌕쌕거림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치료에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을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비염이라든가 천식으로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다.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비염, 천식을 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놓아두면 어떤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 시에는 부비동염이나 천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천식의 경우에는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심한 호흡곤란 및 폐기능 감소 등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날씨가 추워지고 찬바람이나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증상 악화 및 2차 감염 등의 합병증이 높다는 점에서 좀 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물질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한 질환의 관리가 잘 안 되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즉 항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철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하는데 사실 나는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레르기 물질을 찾아 피하는 것이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원인 항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피부 단자 검사를 시행하여 볼 수가 있고 또한 간단하게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일부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평소에 예방법도 내가 어떤 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가을철에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알레르기 항원에 면역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환절기에는 이제 바람 속에 날아다니는 풀, 잡초, 꽃가루 등을 피하도록 알레르기 질환 환자는 외출 시에 마스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나 오염된 공기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환경을 유지하고 습도 조절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외출 후에 기가에서는 구강 및 비강 세척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위생 관리는 어느 계절에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수칙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오지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하는 걸 우리 몸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의식은 습관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를 좀 막아야 되니까 마스크를 좀 챙겨서 늘 신경 쓰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가 어떤 알레르기 원인 물질 때문에 이 알레르기로 고생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만 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